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시간으로 벌써 제가 6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네요. 지난번에는 정현욱 원장님하고 함께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혼자 지금까지 쭉 해오던 이런 성형외과에 대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늘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성형외과 새로운 또 여러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 분께서 질문 주신 사항이 하나 있네요. 쌍꺼풀 수술을 안과에서도 하고 성형외과에서도 한다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 같이 보는데 성형외과 선생님은 이제 외모를 조금 더, 그리고 성형외과 선생님은 기능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살려볼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죠? 늘 언제든지 궁금사항 있으시면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오늘부터 하나 또 새로 알아가야 될 병. 눈꺼풀 처짐. 눈꺼풀 처짐은 안검하수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눈을 똑바로 뜨라고 했을 때, 똑바로 볼 때 눈을 크게 뜨지 못하는 그런 비정상적으로 눈꺼풀이 처져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뜨라 그러는데 크게 못 뜨고 이마를 이용해서 많이 뜨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연세 드시면은 저절로 전반적으로 이제 눈꺼풀이 조금 처져요. 그래서 사진을 이 양쪽으로 비교하면은 이쪽 사진은 전체적으로 처져 있지만 눈꺼풀 자체가 처진 건 아니고 피부 자체가 전반적으로 처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점이 보이나요? 하얀 점? 눈 동자의 동공 반사는 다 잘 보여요. 그래서 눈꺼풀이 처져서 어떤 눈 시야를 가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 이쪽 사진을 보시면은 한쪽은 요 동공 빛이 보이지만 한쪽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꺼풀을 뜨려고 해도 크게 뜨이지 않고 시야가 가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처져 있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눈꺼풀 처짐, 안검하수가 되고요. 이쪽은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오시는데 눈꺼풀에 피부가 처져 있다는 얘기죠. 피부 이완증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경우도 피부를 조금 잘라주고 하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런데 눈꺼풀 처짐은 단순하게 피부를 잘라준다고 해서 눈이 많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수술이 조금 차이가 나요. 이런 눈꺼풀 처짐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느냐, 요거 몇 가지 있는데 알아보기 전에 눈의 구조를, 눈꺼풀의 구조를 잠깐 볼게요. 이렇게 여기 밖에서부터, 눈 제일 바깥부터 이제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요. 피부를 쭉 째고 들어가면은 요 바로 밑에, 피부 밑에 눈꺼풀을 꽉 감게 하는 눈둘레근이라고 있습니다. 근육을 또 지나면 얇은 경막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이 경막을 또 뚫고 들어가면은 눈 주변에 지방이 나오고요. 지방을 또 뚫고 들어가면은 이제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생긴 조직이 나옵니다. 요걸 다시 정면에서 봤다고 치면은 앞에 이제 지방을 이렇게 걷어 올리면은 이렇게 눈꺼풀 올림근이 보이고요. 요 뒤쪽이 눈꺼풀 올림근이 되고, 올림근 앞쪽으로는 근막, 그러니까 내림줄이라고 해서 쭉 근육 자체는 아니고요. 쭉 늘어져 있는 근막이 쭉 내려옵니다. 거기서 이제 눈꺼풀 판으로 붙어 있는데 이 눈꺼풀 뜨는 근육 올림근 자체 요 앞쪽이 이상이 있어서 늘어져서 힘이 없어서 못 뜨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근육 자체가 힘이 없어서 못 뜨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늘 힘줄성, 그리고 근성,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힘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근육이 힘을 쓰려고 하면은 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눈 뜨라 신경이 자극이 딱 되면은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이 신경이 마비가 와서 근육을 자극을 못 주면은 눈을 못 뜨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눈을 못 뜨는 경우. 그리고 기계성은
눈꺼풀에 크다란 뭐 혹이 있다든지 이래서 무거워서 눈을 뜨려고 해도 무게 때문에 못 뜨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외상성은 외상에 의해서 다쳐서 이런 근육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찢어지고 다쳐서 눈을 못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늘 힘줄성이 제일 많고요. 제일 많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는 근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신경성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눈꺼풀 자체를 못 뜨는 경우를, 들지를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눈꺼풀 처짐이라고 합니다. 눈꺼풀 피부 이완증하고는 조금 다르죠. 피부 이완증은 눈은 충분히 다 떠요. 뜨는데 이제 피부가 늘어져서 가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수술이 조금 차이가 나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눈꺼풀 피부 이완증은 피부 좀 잘라내고 쌍꺼풀 살짝 예쁘게 잡아주면은 눈이 충분히 커지고 훨씬 더 돋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자체는 눈 뜨는 근육이나 신경이 마비가 와서 못 뜨는 경우라서 피부를 아무리 잘라낸다고 해서 눈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눈꺼풀 올린 건의 기능이 힘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수술이 약간 나눠지는데요. 대체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눈꺼풀 올린 건 자체를 눈을 절개하고 눈꺼풀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눈꺼풀 올린 건 자체를 찾아요. 찾아서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일부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아래 위 다시 딱 갖다 붙여서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눈꺼풀 올린 건 절제술. 이렇게 이제 쌍꺼풀하고 수술이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그래서 눈 뜨는 근육을 찾아서 다시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 너무 뜨기 힘들다, 더 기능이 너무 없다 하면은 이제 실이나 여러 가지 그 끈 같은 걸로 쉽게 얘기해서 눈꺼풀하고 이마하고 묶어줘요. 묶어주면은 당연히 눈꺼풀이 이마에 묶이니까 당겨 올라가겠죠. 당겨 올라가서 이렇게 눈이 더 커집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두 가지 수술이 다 참 눈 크게 하고 하면서 좋지만 제일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늘어나지가 않아서 눈이 감기지가 않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덜 감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수술을 결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본 거는 눈꺼풀 처짐, 그러니까 눈꺼풀 자체가 힘이 너무 없어서 눈을 충분히 못 뜨는 경우를 얘기하고, 피부가 늘어져서 이완되어 있는 경우를 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수술도 조금 달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자세하게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뵐게요.